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졸지에 친일파요 민족 폄하자로 불리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문창극 총리는 청문회도 가보지 못하고 낙마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문창극을 친일파 민족 폄훼자로 만든 KBS의 보도 가짜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제도권 언론이 단편적인 사실만을 침소봉대하거나 국회에 전달하며 진실을 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KBS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11일 KBS는 일본 지배는 하나님의 뜻 발언 파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 민족 DNA라는 제목의 보도를 메인 기사로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KBS의 보도 제목이나 인용 문구의 배치 순서를 살펴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문창극 후보자는 민족을 비하하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KBS 기자들이 문제 삼은 문창극 후보의 강연 전체를 살펴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일본의 지배를 옹호하거나 민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는 당시 부패한 조선 상황에서 시련을 주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조선이라는 땅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크게 쓰이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역사적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른 해석이었습니다. KBS가 우리 민족이 선천적으로 게으르다는 식으로 인용한 발언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실상 우리 민족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졌으나 당시 조선시대의 부패한 학습이 우리 민족을 궁핍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문창극 후보의 개인 생각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시대를 경험하고 관찰하며 느낀 바를 서술한 책에 근거해 부연 설명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문 후보는 오히려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역설하며 인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면과 성실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강연 전체 취지는 친일이나 민족 비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강연 초기부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록 더 좋은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이란 명목이었지만 발언 전체 의도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은 채 전후 맥락을 자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극적인 발언만 부각하고 문제 삼은 것은 악마의 편집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악의적인 시각이 함유된 일련의 KBS 보도는 공익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후보자 찍어내기에 방점을 두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도의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까지 KBS의 보도를 기정사실화해 자진 사퇴로 몰아붙였고 문창극 후보는 2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많은 논란을 야기한 해당 보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미디어워치 등 인터넷 언론에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방심위에서는 경징계인 권고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아직까지도 언론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앙금을 남긴 보도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니뉴스입니다. 네, 페니뉴스에서 이번 가짜뉴스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당시에 가짜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고, 발언한 요지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느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죠. 속으로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려는 하느님의 사업,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해하는 거죠. 문창극 본인의 주된 요지는 2조 500년 hợp의에서 일제 식민지가 되고 다시 근대화되어서 민족이 그야말로 세계에 떨쳐 일어나는 승리한 민족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하느님의 역사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교회에서의 연설 내용 중에 일부를 따서 마치 앞뒤는 다 잘라내고 이 하느님이 너희들을 일본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그 규절만 따서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이세영 기자가 쭉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세영 기자도 이 젊은 분이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새삼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 모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문창극 보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곡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따르면 곡해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본 뜻과는 다르게 안 좋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네. KBS 보도 또한 발언 전체 취지를 거론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실만 악의적으로 곡해에 전달하며 진실을 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적어도 KBS 기자들이 인용한 강연 전문을 살펴보면 일본 지배를 옹호하는 친일 역사관이나 민족 비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록 더 좋은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에서도 봤습니다만 일본 지배가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문창극 총리의 발언을 앞뒤를 빼고 이제 부각시킨 거죠. 실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문창극 씨는 교회 장로입니다. 네. 강연이 벌어진 곳은 당연히 교회이고 강연 내용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적 역사관이 반영됐습니다. 네. 또한 문창극 씨 발언 요지는 당시 부패한 조선에 시련을 주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이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크게 쓰이도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게으르고 뭐 자립심이 부족해서 소위 민족의 DNA다 뭐 예? 그래서 민족 폄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이제 KBS 보도였잖아요. 예, 이 발언이 그렇습니다. 나오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조선시대 착취 구조에 대한 실상을 묘사한 것이 민족 비하로 둔갑된 것입니다. 네. 심지어 이는 문창극 씨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시대를 경험하고 관찰하며 네. 느낀 바를 서술한 책에 근거해 부연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당시 책에 따르면 조선시대 말 풍경은 탐과 놀이가 횡행하고 일반인들은 수탈당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뺏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예. 착취가 일반화된 시대 상황에서 일을 해도 빼앗기니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문창극 씨는 연해주에 가면 조선과 달리 오히려 우리 민족이 더 깨끗하고 잘 살더라는 말을 뒤에 붙입니다. 네. 오히려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민족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네. 착취가 없으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착취가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뒷부분은 빼고 게으르고 뭐 지저분하다 그 얘기만 또 따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든 이 같은 보도가 일단 KBS에서 나가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아주 뭐 대단했어요. 엉터리 반응입니다만은 물론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까지 KBS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자진 사퇴로 몰아붙였고 결국 문창극 씨는 자진 사퇴합니다. 네. 처음에 논란이 일었을 때 문창극 씨는 보도의 내용이 발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서는 문창극 씨의 해명보다는 편집된 네. 발언에만 집중 네. 보도하며 문창극 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강조했고 결국 국민들은 편집된 발언에만 집중하게 되어 왜곡된 이미지와 여론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권 반응이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좀 키워서 볼 수 있나요? 뭐 김한길은 문창극 궤변 조상을 능멸하고 하느님을 욕 하느님이 글쎄 그 욕 보인다고 욕 당하나요? 안은 누군가요? 안철수군요.
아베 수첩 인사 농담이 나돌다. 문창극이가 아베가 인사한 거다 이런 얘기군요. 박영선, 이기내각, 아베 친일 내각 의심스럽다. 박지원, 문창극 일본에 수출해 일본 총리했으면 좋겠다. 건국일의 최대 인사 참극. 새정치연합에서는 친일 매국사 간 DNA는 안 변했다. 심상정 문창극 인사청문회 자체가 국가적 수첩이다. 문창극은 아베가 임명한 사람 같다. 김성태, 문창극 발언 아베도 아니고 사퇴해라. 여당 초선 의원 6명은 문창극 자진 사퇴해라.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청문회 기회를 주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서청원도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결정타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하의 진실에 입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 내내 되풀이되었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세를 전체적으로는 개혁 대통령이었다고 자주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이 정권 차원에서 단결해서 거짓 뉴스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KBS의 기세에 눌려서 거짓 뉴스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청와대 또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문창극 씨 또한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퇴 네. 당 취재기자 개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 본부가 파업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는 시점인 만큼 언론노조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도된 시점은 2014년 6월 11일인데 이때는 KBS 사장의 공백기입니다. KBS 노조 측이 파업을 지속하고 연대 공조하는 매체들은 여론을 악화시키며 결국 사장을 무너뜨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KBS 본부를 지낸 인물과 통화해보니 언론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점이어서 당시 지휘부들은 언론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 KBS 간부라는 이분은 지금도 그게 있나요? 예, 아직 내부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이러한 보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실제로 문창극 씨 논란 보도는 모두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당시 노조 소속 기자들끼리 인사검증 TF라는 기구를 꾸려 작성한 기사인 것입니다. 네. 이후 이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으로부터 각종 상을 받으며 격려받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공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한간에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가 노조 소속인지 여부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 어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참 정말 골치 아픈데 이게 언론 노조 차원에서 무언가 사전 공모되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KBS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보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짜 뉴스가 요즘 심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가짜뉴스 하나가 몰고 오는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네, 해당 보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인 앙금으로 남아있는데요. 네, 이러한 왜곡 보도들이 쌓여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네. 보다 언론 보도에 대한 단속과 감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국민들로서는 단편적인 보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세인 기자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KBS가 언론 노조가 파업에서 소위 승리를 거둔 그 분위기 하에서 언론 노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글쎄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우리가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